안녕하십니까? 2024년 11월 8일 금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경제가 3분기 4.95% 성장률을 기록하며 5%대를 유지하던 성장세가 둔화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3분기 이후 처음으로 5% 아래로 떨어진 수치로 가계 소비 부진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통계청에 따르면 GDP의 절반에 달하는 가계 소비가 부진으로 4.91% 증가에 그쳤고 제조업 생산 역시 섬유와 신발 등 핵심 산업의 부진으로 성장률을 밑도는 4.72% 증가에 머물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인도네시아 주요 의류 대기업 스리텍스와 펜브라더스가 재정난으로 공장 폐쇄와 대규모 감원을 단행해 고용시장에 타격을 주었으며 10월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6만 명 감소했습니다. 또한 S&P 글로벌의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도 4개월 연속 기준점 아래에 머물러 제조업 침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인프라 건설 확대로 투자는 5.15% 증가의 활기를 보였으며 수출도 9.09% 증가하며 긍정적인 신호를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제 전문가들은 가계 소비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5% 아래에 머물러 큰 부양책이 없는 한 이러한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은 경제 성장률을 8%대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약 8천만 명의 아동과 임산부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고 연간 300만 가구의 주택 공급을 통해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는 등의 부양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인도네시아가 5% 이상의 성장을 위해서는 서비스 산업 발전과 산업정책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이 인도네시아의 연간 GDP 성장률을 8%로 끌어올리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세우면서 경제 과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인도네시아의 현재 경제 수용 능력으로는 약 5% 성장률이 적정하며 그 이상을 초과하면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승, 실업 증가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반면 국가개발계획청은 프라보워 정부가 중진국 함정을 벗어나고 2045년 골든 인도네시아 비전을 실현하려면 임기 내 7% 성장을 달성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8% 성장을 달성하려면 외국인 직접 투자를 대폭 늘려야 하며 이는 현재 수준보다 5배 증가해야 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경제조정 장관은 외국인 직접 투자를 뒷받침할 수출 확대와 일자리 창출, 인프라 투자 등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과 피치 등은 인도네시아의 경제 성장률이 당분간 5%대에 머물 것이라 예상하며 보다 높은 성장을 위해서 생산성 증대와 인적 자본 개발을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프라보워 대통령은 무상 의료 서비스, 학교 시설 개선, 무료 영양 식사 프로그램 등의 정책으로 인적 자본을 강화하려 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추가적인 예산 절감 없이는 GDP에 큰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프라보워의 주택 공급 정책은 연간 1% 성장률 추가에 기여할 수 있지만 구매력 확대와 주택 자재의 국산화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현재 주택 건설에 필요한 자재 중 30에서 40%만이 국산으로 충당되는 상황에서 지역 제조업 활성화가 경제적 파급 효과를 극대화하는 핵심 요소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달 10일부터 15일까지 실시한 인도네시아 여론조사에서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가 85.3%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신정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77.6%가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전국 38개 주의 만 17세 이상 또는 기혼자 1200명을 대상으로 대면 조사로 진행되었습니다. 프라보워 대통령이 인도네시아를 발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매우 신뢰할 수 있다가 19.7%, 충분히 신뢰할 수 있다가 65.6%로 긍정적 응답이 85.3%를 기록했습니다. 연령별로는 22에서 25세가 92.2%, 21세 이하가 89.6%로 젊은 층에서 높은 지지를 얻고 있는 반면 41에서 55세에서는 신뢰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14.8%로 비교적 높았습니다. 프라보워 대통령의 무상급식 정책에 대해 86.5%가 알고 있다고 답했으며 이 중 12%는 크게 찬성, 65.6%는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별로 찬성하지 않는다는 17.7%, 전적으로 찬성하지 않는다는 3.6%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국회의 바람직한 세력 구도에 대한 질문에서는 49.2%가 국회에 강한 야당이 필요하다고 응답해 견제 역할에 대한 기대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부패방지위원회가 조코위 전 대통령의 차남 카에상 팡아르빈, 재벌의 전용기를 무료로 이용한 것에 대해 불법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부패방지위원회는 카에상이 공직자가 아니라며 불법 사례금 수수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참고로 카에상은 지난 8월 조코위 전 대통령 재임 중 미국으로 가족 여행을 떠났으며 그의 아내가 전용기 내부 사진을 SNS에 올려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해당 전용기는 싱가포르 빅테크 기업시의 COO 소유로 알려져 있으며 해당 인물은 카에상의 형이자 현 부통령인 기브란과도 친분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현지 언론은 이번 전용기 이용이 대통령 아들이자 부통령 동생인 카에상에게 불법 향응으로 제공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부패방지위원회가 이를 불법이 아니라고 결론 내리자 법조계와 전문가들은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브라위자야 대학의 아하네코 위디아르토 교수는 카에상이 공직자는 아니지만 대통령 아들이라는 점에서 이번 결정의 논거가 약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가자마다 대학 반부패연구센터의 잔우루 로만 박사는 카해상의 혜택이 공직자 가족이라는 지위와 관련이 있는지를 검토했어야 했다며 이번 결정이 불법 사례가 가족을 통해 공직자에게 제공되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한편 조코이 전 대통령은 10년 집권 후 퇴임했지만 아들 문제로 계속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기불안의 부통령 출마를 위해 대선 출마 연령 규정을 변경한 데 이어 국회가 카해상의 주지사 출마를 위한 연령 제한 규정까지 바꾸려 했으나 이는 대학생들의 반대 시위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애플이 인도네시아에서 아이폰 16 판매 금지 조치를 해제하기 위해 약 1천만 달러의 투자를 제안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애플은 반둥 공장에 투자해 애플 기기용 액세서리와 부품을 현지에서 생산하는 방안을 계획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제안은 지난달 인도네시아 산업부에 제출됐으며 현재 산업부에서 심의 중입니다. 참고로 인도네시아는 스마트폰과 태블릿에 현재 제조 부품 40% 이상 포함을 요구하는 규정을 이유로 아이폰 16의 판매를 금지했습니다. 이러한 규제는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조치로 조코이 전 대통령 행정부에서도 사용되었던 정책입니다. 작년 인도네시아는 저렴한 중국산 제품으로부터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틱톡숍을 차단한 바 있으며 이후 틱톡 측은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업체와 합작해 15억 달러를 투자하며 사업을 재개했습니다. 한편 애플이 이번 투자를 통해 인도네시아 시장에 접근하려는 이유는 인도네시아의 젊고 기술 친화적인 인구 구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인도네시아는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44세 미만으로 약 2억 7,800만 명의 소비자를 보유한 잠재적 시장입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정부의 강경한 산업 보호 정책은 글로벌 기업들의 진출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폰 16 판매 금지 조치는 프라보어 정부가 자국 산업 보호와 현지 제조 촉진을 위해 도입한 조치 중 하나로 같은 이유로 구글 픽셀 스마트폰 판매도 금지된 상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프라보어 대통령이 정부 고위 관료들이 국산 의전 차량을 사용하도록 지시하며 자국 산업 육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현재 대통령의 공식 의전 차량으로 사용되고 있는 MV3 가루다는 인도네시아 방산업체 핀다드가 제작한 모델로 현재 화율 70%를 달성했습니다. 특히 해당 차량은 우리나라의 KG 모빌리티의 프레임을 사용해 내구성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MV3 가루다는 전장 5m 크기로 설계되었으며 방탄 기능이 포함되어 최대 7mm 탄환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199마력 엔진과 8단 자동 변속기를 장착해 최고 속도 100km를 낼 수 있으며 21인치 럼플렛 타이어를 장착해 다양한 지형에서도 안정적인 주행 성능을 발휘합니다. 차량 가격은 약 12억 루피아로 알려졌습니다. 내부는 KG 모빌리티의 중대형 SUV 렉스턴 모델의 디자인을 대부분 유지하고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 센터패시아, 기어노브 등 주요 부품이 렉스턴과 동일하며 AVNT 시스템만 약간의 변형이 가해졌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부통령에 이어 장관과 차관급 고위 관료들에게도 MV3 가루다를 제공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국산차 사용 확대와 애국심 고취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